1950년 10월 12일 서머셋 해변. 좋은 아침, 골목 경관. 포스터 현장님, 안녕하십니까? 사건 현장은 저쪽입니다. 다들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윌리엄은 단순 자살 사건인 것 같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보면 켈빈도 제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파트너, 여기 사건 제보자이자 목격자인 제인스 씨 진술부터 한번 들어보라고. 야, 이거 그 클리셰잖아. 이 사람이 범인인 거 아니야? 이 클리셰 이거 이거 수상한 관상이야. 굉장히 수상한 관상이라고. 약간 제가 그 남자를 죽였어요 라고 이제 나중에 고백할 것 같은 그 관상 추리. 저게 뭐지? 이런 늦은 시간에 저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진탕 마신 사람이구만 저거. 그래서 저기서 그냥 술 마시고 뻗어있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방파제 앉아서 술이라 간혹 그러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게다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팔을 허우적거리고 그랬으니까요. 자는 건지 뒤척이는 건지 아무튼 그것도 술에 취했으니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오늘 아침에 전 매일 이 길로 출퇴근을 해서 말이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겁니다. 옷은 또 멀끔하게 빼입고서 노숙이라니 어디 또 불편한 데라도 있나 싶어서 내려가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얼굴도 창백한 게 죽은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저 앞에 있는 전화부스로 가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좀 덜 수상해요. 네, 원래는 되게 수상했는데 덜 수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에서 이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그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네요. 물론 여전히 뭐 의심을 하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의심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놀라서 아직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아침에는 죽어있으니. 서머셋 샘변 산책로 끝에 방파제에 기대앉은 채로 발견된 남성의 시체. 겉모습은 마치 낮잠이라도 한숨 자고 있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인다. 주변에 혈흔도 없고 확실히 가까이서 보기 전엔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기도 쉽지 않겠어. 자,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 빠짐없이 조사해보도록 하자. 양가죽으로 된 지갑이야. 비싼 제품이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안쪽 사정은 그리 좋지 않군. 동전 한 푼 없어. 윌리엄, 이 지갑 말인데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거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었지 분명. 뒷주머니? 엉덩이에 닿는 부분. 시체는 앉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꺼낸 거야? 그니까 볼 수 있겠는데. 그래, 파트너인 누구씨가 지각만 안 했어도 고생할 필요 없이 대충 꺼내면 됐는데 자네가 와서 보기 전까지 현장을 최대한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래서 시체를 일으켜서 지금만 꺼내고 다시 앉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말 그랬겠어. 미안하군.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지각할 바에 처음부터 오지 말던가 하더라고. 그보다 이 지갑 신분증 하나 없는 건 곤란하게 됐어. 신원 파악이 빨리 될지 모르겠어. 동감이야. 이 남자 뭐 하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 빈털털이 그 자체야. 지갑에 들어있던 건 이 버스 티켓 2장인가. 신원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그럼 자살은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버스 티켓이라던가 교통... 잘 모르겠네. 출발지는 솔티메리역으로 갔지만 출발 시간과 도착지가 달라. 저녁 8시 10분에 출발하는 서머셋 해변 여행 티켓. 남자는 어제 저녁 이 티켓을 사용해서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왔던 거야. 이상한 건 다른 한 장. 8시 30분에 출발하는 파멜라 거리행 티켓. 행선지도 다르고 사용될 일이 없는 버스 티켓은 왜 구입한 거지? 티켓을 잘못 산 거라면 환불받았을 법도 한데 지갑 사정도 아쉬운 만큼. 윌리엄, 이 담배꽁초는 어디서 발견된 거지? 그거 남자 넥타이에서 발견됐어. 넥타이? 이렇게 넥타이 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가슴팍에 놓여 있었다고 해야 되나? 다 피곤한 꽁초 상태로 넥타이 위에. 가기 전에 한 대 하셨나? 근데 그런 거면은 일단 본인 몸에도 담배째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본인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잘 모르겠네.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서 얹어놨다라는 게 더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나. 이거 행커치프가 아닌데 상의 주머니에 뭔가 별난 것이 들어있군. 심아? 이게 뭐지? 윌리엄, 시체 상의 주머니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확인했나?
뭐야? 소지품이 더 있었어? 이건 아까 조사하면서 발견 못한 건가? 상의 주머니까지 보는 건 깜빡해서 말이야. 근데 이거 뭐야? 쉬머러니 무슨 뜻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펄프 재질 종이 위에 균일한 여백을 두고 인쇄된 글자. 그러네. 손글씨라기보다는 어딘가의 책에서 뜯어낸 것처럼 보여. 본래 이런 주머니에는 모양을 내서 접은 손수건을 주로 넣는 법인데 굳이 여기다 이런 걸 보관했다는 건 이 쪽지는 남자에게 꽤나 중요한 물건이었던 건 아닐까? 왼손. 담배진에 의해 변색이 진행된 골초의 손이다. 이자는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있겠어. 그렇구나.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밤새 해변에 있었을 텐데 구두는 거의 더러워지지 않았어. 모래사장 위를 오래 걸어 다녔던 것 같진 않아. 해변에 도착한 뒤로부터 쭉 꼼짝도 않고 앉아만 있었나 본데 몸싸움이나 외상의 흔적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어. 고급 정장을 갖춰 입었으니 충분히 따뜻했을 테고 어젯밤 기온이 그리 낮은 것도 아니니 추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아. 죽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이 이토록 평화로웠다. 윌리엄 말대로 단순 자살이 의심되는 모습이긴 해. 근데 그 목격이 약간 좀 걸려요. 약간 그 휘적휘적하고 있었다는 그게. 수염은 깔끔하게 면도되어 있다. 어제 아침에 잘 다듬어둔 것 같다. 동공도 한번 확인해볼까? 동공이 확정되어 있고 반사 반응도 없는 망자의 눈이다. 눈에 띄는 굳은 살이나 상처 없이 깨끗한 손에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입고 있는 양복도 고급품인 것 같고 꽤나 교육을 잘 받은 상류층 사업가나 못해도 화이트 칼라는 되었을 테지. 이런 장소에서 혼자 널브러진 채로 발견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봐봐요. 일단 그 허우적거림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 상태에서 저렇게 담배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또 생각해낸 게 있는데 같이 발견된 것 중에 라이터는 없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굉장히 애연 가면은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꽁초 하나만 저렇게 발견된 게 좀 수상한 거지. 이 남자가 가진 거라곤 지갑, 버스 티켓 2장, 그리고 작은 쪽지, 종이 쪽지 한 장이 더 전부였어. 모두 담배에 불을 붙일 수는 없는 물건들이야. 성냥도 라이터도 없이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겠나? 그건 그래,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라이터를 버린 거 아니냐고. 바다에 뭐 던져버렸다던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죽기 전에 자기 주변이나 물건들까지 싹 정리하는.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구제의 병까지 온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 죽기 전에 자기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직업에 남아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분명... 그래! 도둑이 훔쳐간 거 아니야? 돈이 될 만한 다른 물건이랑 같이. 이 남자는 밤새도록 여기 혼자 앉아있었잖아. 지나가던 도둑이 가진 걸 털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환경이지. 그런 거라면 그야말로 가진 과단 없이 빈털터리 상태였던 것도 설명이 돼. 실제로 털린 상태니까. 미안하지만 그랬다고도 할 수 없겠는걸? 뭐? 뭘 근거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 지갑이 들어있던 위치.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잖아. 못 가져가지. 이 지갑이 들어있던 위치야. 들어있던 위치? 그래, 아까 내가 이 지갑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했었지? 윌리엄, 이 지갑 말인데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었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었지 분명. 도둑이 앉은 채로 깊게 잠든 남자의 물건을 훔치고 빈 지갑만 남겨두고 갔다고 한다면 그 지갑을 굳이 엉덩이 아래에 깔린 바지 뒷주머니에다가 쑤셔넣고 간 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이렇게도 말했었지 않나? 시체는 앉아있는 상태인데 바지 뒷주머니에서 이걸 꺼내려면 꽤나 고생했겠는데? 자네가 와서 보기 전까지 현장을 최대한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래서 시체를 일으켜서 지갑만 꺼내고 다시 앉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말이야. 자네 말대로라면 도둑은 앉아있는 사람의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게 조심해가면서 작업을 했다는 건데 나는 그 정도로 섬세한 도둑이 다녀갔을 가능성은 몹시 낮다고 생각해. 즉, 남자는 처음부터 소지품이 빈약한 상태로 돈도 라이터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게 맞고 현장에는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었던 다른 인물이 존재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구나.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자네 말이 다 맞다 이거야. 눈에 띄는 거 없이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현장이어도 범인이 흔적을 잘 지웠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지. 겉으로 친하지 않게 약물로 살해한 다음 보는 눈이 없을 땐 노려 시체를 유기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이곳 해변 주위는 인적이 드문 편에 속하니까 시체 유기엔 나쁘지 않은 정도야. 골조의 특징을 지닌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담배 꽁초를 버려놓고 갔다던가 면식범이었다면 원한 관계였을 수도 있겠어.
시체 위에 조롱하듯이 떨어뜨린 꼴이니까. 언젠 독 같은 건 다 가설이니 어쩌더니 하더니 이것도 다 내 가설에 부과하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부검을 해보는 편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뭐 그래, 뭐 그렇게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였어? 타살 사건일 때만 경찰한테 부검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래, 내 추리가 맞다면 이건 심각한 살인 사건이니까. 아, 이것도 바빠지겠네. 신혼 파악은 또 어느 세월에. 뭐 이 남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파멜라 거리로 가려고 했던 것 같으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랑 티켓 판매소 근처 목격 증언부터 수집해봐야지. 일단 그 뭔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아직은 많다는 거지. 뭔가 이렇다 싶을 그 느낌이 안 와. 걸리는 부분들이 뭔가임. 조금씩 수상한 부분들. 신원 조회 결과는 나온 건가? 그래, 콜먼 경관이 파멜라 거리 주민 명부를 떼어줬어. 그쪽 주민들 목록 전부를? 일처리가 엄청 빠르잖아. 그 동네 한참 전부터 유령 동네인 거 몰랐어? 세 가구밖에 없어. 신고자는 안톤 제임스. 변사자는 금발 노간 건장한 체격, 방파제 앉은 채 기대 앉은 채로. 발견 당시 가슴팍에 담배꽁초가 있었음. 입은 옷에 브랜드 라벨이 모두 제거. 이것도 좀 이상하다. 브랜드 라벨이 모두 이게 제거됐대요. 17번지 알렉산더 A 웨인 정록생맹 금발노건. 이거 죽은 사람이랑 얼굴 비슷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웨이 아니야? 무연고자 1인 가구로 추정. 윌리엄, 새로 추가되었다는 정보가 이걸 말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어디 보자. 브랜드 라벨이 전부 제거된 흔적이 있었다. 글쎄, 본인에게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건지 살해당한 뒤 범인에 의해 제거된 것일지. 범인이? 라벨을 없앤다고 해서 뭐 이득을 볼 게 있어? 어느 브랜드의 옷을 구입했는지 특정이 되면 불리해질 만한 상황이었다던가. 누가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을 철저히 지워버렸다는 점이지. 근데 최대한 그걸 없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왜 그런 버스 티켓은 또 남겨놨을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지갑을 비울 거였으면 그냥 싹 다 비워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버스 티켓은 또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지갑에 있어서 못 찾았을까 싶기에는 지갑에는 그 면허증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원래는 여기 그 지금 보니까 다 드라이버 면허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신분증 애매하게 남긴 게 신경 쓰여요. 여기 부검 보고서예요. 작성자 샬롯 포레스트. 어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서들 수초죠? 사망자 이름은 존도. 대충 그 약간 좀 익명 이름 쓸 때 저런 존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샬롯 포레스트. 금발 노간. 맞네. 정록 생맹. 정록 생명 아까 거기 그거 있었잖아요. 사망 시각 1시로 추정. 급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 출혈, 간 조직 파괴 및 출혈, 맹독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피부상 우열 및 심각한 수준의 적혈구 파괴 관측. 약 동물 검사 결과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기타 프로페인계 알칼로이드. 섭취한 음식물 바베큐 폭립과 샐러드에서 다량의 독성. 사인은 중독사. 역시 사인은 중독사가 맞았군요. 네, 그런데 이 시체 혹시 제가 논문으로 써도 될까요? 논문으로요? 무슨 특이 사항이라도. 독성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부 성분들은 체내에서 분해되어서 몸에 흔적이 남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이 독의 조합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케이스라는 거죠. 조합이라. 남자가 인위적으로 제조된 독을 섭취했다는 거군요. 네,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독이라고 봐요. 그럼 이 남자 독살당한 겁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자살을 목적으로 스스로 투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미량의 아트로핀으로 인한 전신마취와 환각작용이 가장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트랜스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나머지 독들이 퍼져서 내부 장기들이 괴사하고 몸속에 터들어가는 통증을 느끼지도 반응하지도 못하고 잠든 채로 조용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흔적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던 거군요. 일단은 이 사람 위해서 나온 내용물을 좀 더 오랫동안 조사해봐야겠어요.
보고서에는 죽기 전 바베큐 폭립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음식물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녁 식사였다고 치면 사망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게 좀 이상해요. 특수한 방식으로 제조된 도구로 인해 죽었다. 지금으로선 거기까지만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정록생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하신 부분 말입니다. 정록생명이라고 하시면 시신경의 문제로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신 부검을 통해 그러한 색각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역시 예리하시네요. 정록생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적어둔 건 이 남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콘택트 렌즈 때문이었어요. 사망 후 안구에 딱 달라붙어 버려서 못 보고 지나칠 뻔했지만 이 남자 초록색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렌즈를 통해서 초록색 빛을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정록 생명을 교정하려고 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초록색 렌즈를 써서 색각 이상을 교정한다. 신기한 방법으로 교정을 하는군요. 아니요. 그런 의도로 사용한다는 것 같다는 추측일 뿐이지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색각 이상은 원추세포 단위에서 발생하는 증상이거든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필터를 씌워 왜곡시킨다고 해서 타고난 인지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빛 자체가 초록색? 그게 뭔데? 약간 이렇게 그 인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 그 콘택트 렌즈로 그 초록 필터를 씌운 모르시기를 보더라도 이미 눈은 그 초록색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게 뭔데? 지금 그냥 눈이 답답해. 이거면 된다는 거지. 그냥 한번 조치를 해본 것 같다? 느낌? 그 렌즈는 비전문가가 조잡한 실력으로 제조한 물건 같거든요. 죽은 남자는 아마도 색각 이상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서 직접 교정용 렌즈를 발명하려는 시도를 했던 걸로 보여요. 정록생명의 교정을 시도했었더라. 그러고 보니 아까 자료에도 있지 않았어? 정록생명이란 남자. 골반이 떼어다준 주민명부에. 좋은 생각이군. 죽은 남자가 파멜라 거리 주민 셋 중 하나라면 알렉산더 웨인,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군. 잠깐, 진짜 이 사람 맞아? 생긴 게 너무 다르잖아. 솔직히 사진만 봤을 땐 다른 사람 같긴 해. 그래도 신체적 특징이나 전체적인 인상은 거의 일치한다고 봐. 나이도 말이지 도저히 35세로는 안 보이는데 젊었을 때 사진을 쓴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맞았고. 그거 카프라라는 책에서 뜯어낸 것 같던데요. 맨 뒷장에 심하라고 적혀있거든요. 카프라? 어디서 볼 수 있는 책입니까? 얼마 전에 서점 구석에서 처박혀있던 걸 하나 샀어요. 표지가 예뻐서. 여기 이건데 빌려드릴까요? 영업거리.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이곳 직원분이신가요? 예. 무슨 일이시죠? 서머셋 경찰서에서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역에 강도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드디어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물품 보관함 쪽입니다. 여기서 경비실을 지나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실례합니다. 좀 전에 어떻게 된 거야? 입구에서 동생을 보고 오신 모양이군요.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쌍둥이, 이 정도면 아예 동일 인물이라도 믿겠어.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품 보관함에 용무가 있으신 거라면 지금은 점검 중이라 이용 불가능하십니다. 서머셋 경찰서에서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물품 보관함 쪽에서 강도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형사님들이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보아하니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쇠지렛 대로 억지로 뜯어내려고 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물품 보관함 2번 칸의 문이 훼손되어 있어. 뭔가 이거랑 저 해변에서 죽은 남자랑 연관된 사건이라면? 야, 끝까지 버텼다는 게 대단할 정도인데 그래? 사건 발생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젯밤 11시쯤이죠. 저희 경비원이 야간 점검 중에 범인놈하고 딱 마주쳐서 묻지마 폭행까지 당했다지 뭡니까? 이런 큰일이군요. 그 경비원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은 정문화 경비 오피스에 계실 겁니다. 그건 어젯밤 강도를 제지하면서 생긴 상처입니까? 예. 글쎄 그 망할 놈의 자식이 저한테 이걸 냅다 던지지 뭡니까? 범행에 사용됐다는 쇠지렛대인가요? 맞습니다. 녀석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잘 챙겨뒀죠. 잘하셨습니다. 어젯밤 점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웬 놈이 쇠지렛대로 보관함 문을 막 뜯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크게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그놈이 쇠지렛대를 저한테 냅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거나 망설이는 기색 하나 없이 순식간에 말입니다. 범인의 인상착의는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밤이라서 너무 어둡기도 하고 머리에 쇠덩이를 맞아서 피도 오르다 보니 부끄럽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문짝이 어지간히 튼튼한가 보죠?
범인놈은 열려고 상당히 애쓴 것 같던데. 그게 그 보관함이 말이죠.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면 이중으로 잠겨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범인놈이 열려고 어찌나 만졌는지 딱 지금 그렇게 잠긴 상태예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열심히 했다. 나 오늘 이제 이러면 유급 안 해도 되겠지? 오, 진짜로 알아냈잖아. 마술은 아니고 패스워드 제작자가 남겨놓은 단서들을 가지고 덧셈뺄셈만 좀 한 거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문서를 기어이 해독해내시고. 은퇴하신 제군분이 재치 있는 분이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 가방인데 바깥쪽 주머니들은 모두 비었고 여기 안에 든 건 이 정도가 다야. 이것들도 겉보기로는 지극히 평범한 여행용품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하나하나씩 꼼꼼히 뜯어보자고. 야, 뭘 좀 아는 사람인데 루미나 담배라니. 비싼 걸 한 보루씩이나 나도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군. 윌리엄 바로 그거야. 역시 자네도 인정하는 거지? 루미나가 비싼 만큼 담배 품질은 최고라고. 아니 그거 말고 한 보루씩이나 들어있다는 좀 말일세. 그게 뭐가 어때서? 너무 많잖아. 가방 크기를 보면 짧은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길어야 2-3일 정도였을 거라고. 일정에 비해 담배가 너무 많아. 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골초라면 그 정도는 피우고도 남거든. 하루에 4값이 피운다 치면 무리는 아니야. 폐 썩는 거 아니야? 여보 로스로. 봐봐, 이것도 이거 없잖아. 켈빈, 이 옷들 죄다 브랜드 택이 제거되어 있어. 그래, 지금으로선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야. 이것들은 아예 뜯지도 않은 새고 같은데 이럴 수가. 윌리엄 뭔가 발견했나? 이 치약 4달러 나는 거야. 그건 엄청나게 비싼 치약이군. 맙소사, 이걸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다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가? 현금은 없지만 말이야. 그런가? 그런가? 아니 그치만 빠루까지 들고 와가지고 쇠지릴 때까지 갖고 와가지고 저거 한밤중에 그 소동을 피우기에는 조금 미묘한 구성품이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뭔가 그 정도인가 싶은 느낌? 그렇다면 어제 파멜라 거리행 8시 10분 티켓, 서머셋 해변 8시 30분 티켓 이렇게 2장을 발권한 손님 없었습니까? 이거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확실히 이렇게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분이 어제 한 8시쯤인가 오셨는데 처음엔 아마 파멜라 거리행 티켓을 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일이니까 끊어드렸죠. 표를요. 그분도 그냥 평범하게 돈 내고 티켓 가져가고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창틀을 막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 창틀 얇아서 막 그렇게 막 두들기시면 부러진다고 막 그랬더니 서머셋 대변으로 가는 걸로 빨리 달라고 막 화를 내셔서. 화를 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냈다기보다 막 언성이 막 높아지고 굉장히 허둥지둥?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허둥지둥. 서둘렀다고 해야 되나? 서둘렀더라.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증언해 주시죠. 예, 아무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달라고 하셔서 전 또 끊어드렸죠. 근데 그럼 좀 전에 끊은 파멜라 거리행 티켓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환불해드릴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티켓만 확 낚아채시더니 쌩하고 달리다가 버리셨어요. 제가 본 건 거기까지가 단데 아무튼 그래서 좀 특이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환불도 받지 않고 급하게. 그랬군요. 상세한 측은 감사드립니다. 예. 10월 11일 저녁 8시 10분 버스를 타고 해변에 도착한 남성이 방파제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새벽 1시경 사망. 같은 날 밤 11시 전후 기차역 물품 보관함 222번 칸의 여행 가방을 털어가려 하다 미수에 그친 강도 사건. 이 두 개의 사건 분명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 이게 아까 그 재현 장면 거기에 가방 들고 있었거든요. 가방 들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수상해. 굉장히. 가방도 그렇고. 샬롯에게 받은 책부터 한번 읽어보자. 책이 대체 무슨 책이길래 닥터 샬롯이 심화라는 단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지. 저자의 말을 들어보면 여행기가 가미된 식문학 책인 건가? 아주까리. 하하. 이름이 어떻게 아주까리? 이게 뭐지? 인쇄가 잘못된 건가? 분량상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올해 이게 출간이 됐고
약 3개월 전쯤. 샬롯이 본 심화가 바로 이거였나? 이 책 평범한 식물한 도서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별난 곳이 잔뜩 튀어나오니 아무래도 기억에 남았겠지. 적혀있는 문구는 같지만 피해자가 갖고 있던 족조의 이 책은 종이의 재질이 달라. 그리고 위치상 그 찢겨진 위치에 있으려면 사실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여기 가운데쯤에 있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이 문고본과 다른 판본이 어딘가 또 있다는 건데 서점에 추수배를 해서 찾아봐야 되나? 샬롯 말로는 이 문고본도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였다고 했는데 일단 생각해볼 거리가 많아졌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보자. 일단 오늘은 이것저것 한 번에 처리하느라 귀가가 너무 늦었으니 셀렌이 잘 있는지 보고 나도 좀 자자. 지금 좀 곤히 자고 있을 테니 셀렌 방으로 가보자. 이 녀석 자는 척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건가? 이상하다. 아빠가 분명히 식탁 위에 배지를 올려뒀는데 이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서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배지 잃어버린 걸 들키면 큰 벌을 받을 텐데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아빠. 우리 딸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이고, 이거 우리 셀렌이 아빠 배지를 맡아두고 있었네. 잘못했어요. 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공주님 착하지? 울지 말고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보겠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있어서. 발표 시간?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주제는 자유예요. 아빠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그랬고요. 배지도 모두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침에 제가 아빠 배지 가져갔어요. 연습하려고. 그랬구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라니 많이 떨리겠는데? 괜찮아요. 오늘도 연습했는데. 그래? 우리 딸 준비성이 아주 철저한데. 괜찮다면 아빠한테도 한번 보여주겠니? 발표 말이야. 지금 여기서요? 좋아요. 너무 귀엽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제 친구 왓슨이랑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배지는 아빠가 일할 때 써야 하니까 발표 날에는 이 코트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니? 코트요? 그래. 사건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입고 다니는 코트니까 아빠만의 작업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 발표 날 하루 빌려주마. 좋아요. 아빠 고맙습니다. 근데 코트 주머니에 뭐 들어있는데? 이건 아빠가 조사하고 있는 책이야. 저도 볼래요. 시간이 이렇게 늦었잖니. 어서 자야지. 그리고 우리 셀렌이 보기엔 좀 어려워서 봐도 별로 재미없을 거야. 저 어려운 책 좋아해요. 오늘 이것도 봤는데. 암흑의 문? 이거 아빠 서주에 있던 건데 이걸 읽었다고? 네, 읽으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이 책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내용은 이해가 됐니? 딸이 진짜 영주인데? 당연하죠. 조금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어디 보자. 치와 나무의 소개까지 읽었구나.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온 부분은 어디였니? 그게 실은 이 암호라는 게 잘... 암호문들은 다들 보고 있으면 어찌러지라고 푸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나 근데 자꾸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예감이 들고 막 이 부녀가 막 떨어지게 될 것 같고 막 지금 막 플래그 세우는 거 같고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나 진짜 불안해. 이게 뭔 느낌인지 알아요? 게임은 지금 약간 좀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자꾸 너무 행복해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이 문장이 뭐라고 쓰인 건지 해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I love you 셀렌 포스터. 정답. 아주 잘하는구나 우리 딸. 이게 바로 치아나무란다.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너무 좋아요. 자, 아우 만들기 다 했으니 착한 아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그치만 잠들면 아무를 다 까먹어버릴 것 같은데. 자, 암호표 여기 서랍에 넣어둘 테니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잖니? 만약 잊어버리더라도 이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현상님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실까? 도넛 사가시게요? 도넛도 좋지만 며칠 뒤에 딸아이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셀렌 생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 애들이 참 빨리 크죠? 그렇네요. 여기 레터링 케이크로 하나 주문될까요? 아유, 대담하다요. 문구는 뭘로 하시려고? 여기 이대로 똑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종이에다가 적어오셨네? 뭐야, 이 별자리인가요? 비슷한 겁니다.
딱 보니 셀렌이 요즘 꽂혀 있는 거죠? 아, 그 암호로고 했나봐. 그 나이대들이 희한한 걸 다 좋아한다니까. 공룡 별자리 그런 거, 그죠? 이렇게 두 사람이 서머셋 강력반 형사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반갑네. 이번 새로 치안 총감직을 맡게 된 코르넬리우스 마그너스라고 하네. 반갑습니다, 총감님. 케빈 포스터 형사입니다. 그래, 자네가 바로 그 유명한 포스터 형사. 소문대로 실적이 아주 좋던데. 과천지십니다. 저 혼자 할 일도 아니고요. 여러모로 일하기 편한 환경 같지 않은데 고생이 많아. 서머셋이 외곽지대라 아무래도 느긋한 동네긴 하죠. 이런 것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남부 지방 보안 심사일로 잠시. 이쪽 서장이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고 보니 슬슬 심사 기간이 됐군요. 듣자하니 쟤네들 이번에 심상치 않은 사건을 하나 몰았다던데 사실인가? 아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수사 초반이라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요. 켈빈 포스터, 자네 생각은 어떻지? 복잡한 사건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 이상으로 심각성이 있는지는 더 파고 들어가보다 보면 그제서야 알겠죠. 복잡한 건 신원 미상의 남성이 해변에서 죽었다고 했지? 신원은 어제까지 대충 좁혀놨습니다. 아마 알렉산더 웨인이었나? 이거 주민이고 40대 독신 남성입니다. 당신 수상해요. 왜 그렇게 꼬치꼬치 깨묻혀? 혹시 범행을 저지르고 모른 척 하려는 겁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이번 사건이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 생각해본 적 있나? 마피아요? 최근 특정 세력들이 활동 반경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 나인엔젤 카지노의 파산 소식 들어봤나? 이거 며칠 신문에서 그 얘기로 시끄럽긴 했죠. 지금 마피아 놈들 저들끼리의 사업 전쟁이 혈안이 되어 있어. 그 결과 비교적 힘이 약하던 남부 조직들까지 득세해서 이권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저희 쪽 보안 심사 강화가 되는 것도 그래서였군요. 저항의 흔적 없이 해변에서 의문사한 남자. 그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 아닌가?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담가버리는 거 말이야. 그럼 총감님께서는 이번 사건이 그런 마피아들 짓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모르지. 내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담당 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 담당 형사로서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라면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수사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 에이스다운 답변이군. 하지만 기회란 왔을 때 낚아채야 돼. 대부분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없으니까. 놈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 약해진 상태라는 거지. 세대 교체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혼란. 지금이 마피아 척결의 기회야. 자네 형사들 소견에 따라 해당 사건 전담을 특수수사반 UCDT 소속으로 돌리는 건 어떤가 싶은데. UCDT라는 건 Underworld Crime Deterrence Team. 아직 인원이 좀 부족하지만 말이야. 여기 참 줄임말 좋아한다. 당장 소집 가능하면서도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하고 있거든. 켈빈 포스터 형사, 범죄 사건 해결에 있어 타고난 집착과 행동력을 보인다고 들었어. 자네가 합류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인력을 소집 배치해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신 게 보안 심사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군요. 강요할 생각은 없어. 이곳 경찰서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 같더군. 그렇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답변 주도록. 어쨌든 이번 사건이 정말로 마피아 놈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답변 내용이 어떻든 그때는 꼭 한번 자네의 힘을 빌리고 싶어서. 물론입니다. 좋아, 이제 가봐야겠어. 좋은 결과 기대하겠네. 알렉산더 웨이드지. 설마 근데 진짜 이런 데서 남자 혼자 살아? 주소지 등록 일자를 보면 선머셋에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거 안 봐도 뻔하구만. 순진한 양반이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서 폭탄 돌리게 당한 거 아니야? 이 동네 개발 계획 날라가서 죄다 빈집되고 망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여기로 이사를. 살벌하군. 누가 바깥쪽에서 유리를 깼어. 창문 바깥쪽에 약간의 혈흔이 남아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은 대부분 자동차 안쪽에 떨어져 있다. 윌리엄 말대로 유리는 바깥쪽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깨진 것 같다. 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건 이 차의 주인도 알렉산더 웨인인가? 안에 있는 물건을 보면 알겠지. 가령 여기 어디 조심하게. 유리 파편에 긁히기라도 하면. 기다려봐. 여기 바닥에 뭐가 있어서 그래. 유리에 팔 조금 긁힌다고 안 죽은걸. 아니
자네가 피를 흘리면 사건 현장이 훼손되니까 당신 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증거품은 장갑을 끼고 만져야지. 얘는 내 걱정을 다 해주네. 반 동안 내가 봐보지. 자 여기 장갑 밖에. 그래 챙겨줘서 아주 고맙군. 그래 별 말씀을. 이거 그 신문으로 돼 있는 그거네요. 신문지로 아주 곱게도 써놨잖아. 12일자 서머셋 일간지야. 포장 까보는 게 좋겠지? 그래 신문지 자체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카프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 책! 어제 의사 양반이 빌려줬던 그 책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맞아 표지나 철자의 차이는 좀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야. 다른 점이 있다면 출판으로 찍어낸 책이 아니야. 빈 페이지에 직접 적고 그려놓은 저자가 최초로 작성한 원고에 가까워. 검은 다출하는 번식 능력을 꽃을 환각지와 섞고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고 무색 사후에 이 독은 사후에 검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재료로 이것에다 사르사파릴라 한 점이 독이 들어있는 초는 맞는데 그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야. 검은 다출에 대한 설명 페이지만이 훼손되어 있어. 출판된 문구보는 정체불명의 문자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 원고는 제대로 적혀 있어. 만약 이 페이지와 문구본과 정확히 대응한다면 무언가의 암호 등일까? 잉크를 뿌려 가린 것이 암호의 해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보자. 잉크가 다 마르기 전에 책이 닫혔고 바로 옆 페이지에 데칼코마니처럼 묻혀져 있다. 페이지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는 거야. 여유가 없고 시간이 촉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창문을 깨고 신문지로 급하게 포장한 책을 던져놓았어. 이 책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문고본에 있던 문자들이야.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긴 암호인 게 틀림없어. 오늘 돌아가면 이거부터 어떻게든 해보도록 해보자. 굉장히 길게 적혀있는데 이 내용으로? 이거 맞네. 여기에서 뜯은 거야. 딱 이 조각이다. 이 찢어진 부분. 알렉산더 웨인이 가지고 있던 쪽지가 바로 이거였어. 윌리엄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그럼 이 책 자체는 알렉산더 웨인이 여기에다가 던져놓은 건가? 러스, 윌리엄, 잠시 이것 좀 봐주게. 이 찢겨나간 페이지 보이나? 심화 쪽지 가장자리하고 딱 맞아. 정말이군. 이거 엄청난 발견이잖아. 이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니 우연이 아닌가? 진짜로 알렉산더 웨인 차인가 본데. 차고가 있는데 왜 이런 길가에 대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는 게 좋겠어. 돌아가면 내가 콜만 경관에게 말해두지. 차에서 다른 눈에 띄는 점은 없었나? 딱히 안 보여. 안에 들어있던 건 이 책이 전부야. 그럴 것보다 여기 좀 봐줘. 나도 하나 발견하게 됐거든? 알렉산더 웨인이 집을 비운 동안 배달된 신문들. 우체통화는 텅 비어있지만 말이야. 신문은 서머셋 일간지와 주간지가. 그리고 13일자 일간지. 오늘 아침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녀석들이야. 잠깐, 중간에 뭐가 붙어있었는데? 그래, 자동차 창문 깨졌어요. 이거 주간 신문이면 배달부가 어제 저녁에 놓고 간 거라고. 어제 저녁 8시나 9시쯤. 정상 그때 창문이 깨진 걸 발견하고 메모를 남긴 것 같아. 그런데 어제자 일간지는 어디로 간 거지? 배달을 빠먹었나? 무슨 소리야? 우린 12일 일간지가 어딘지 봤잖아. 이 책을 포장한 데 쓰였지 않나? 그렇었지. 같은 신문이었어. 깜빡했다고 책에 정신이 팔렸으니까. 이걸로 저 자동차 창문이 언제 깨졌는지도 좁힐 수 있겠어. 그건 바로 12월... 잠깐! 왜? 안 되지. 켈빈 그렇게 성급하게. 윌리엄, 자동차 유리에 머리를 찔린 건 아니겠지? 자, 진정하라고. 켈빈 네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다 알거든? 진정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여기 파멜라 거리에 신문 배달하러 오는 배달부는 딱 한 명이야. 아침에 배달하는 일간지도 저녁에 늦게 배달하는 주간지도 모두 같은 배달부 한 명이 가지고 온단 말이지. 그 배달부가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두고 왔는데 같은 날 저녁이 되어서 다시 왔을 땐 자동차 창문이 사정없이 깨져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배달부가 얼른 메모를 남겨 알려줬다라는 것이. 배달부가 왔다 갔다가 다시 온 사이 대략 10시간. 바로 그때 자동차 창문이 깨진 거다. 자네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 하지만 그 주장에 말이야 허점이 있어. 그게 내가 하려던 말은... 허점 첫 번째, 자네 주장대로 그 배달부가 무고한 시민일 경우
난 아직 주정이라는 거 안 해. 자, 대충 여기 오는 신문 배달부를 20대 신체 건강하고 착실한 톰군이라고 치자. 톰인가? 여느 때처럼 신문 배달하던 톰은 고객 집 앞에 있는 자동차 창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 맙소사! 비싼 자동차에 창문을 깨다니 수리비가 가난한 내 월급보다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범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대범한 놈이군. 하지만 이때 톰군은 신문에 메모 같은 거 남기지 않았어. 왜냐? 아무리 여기가 유령 동네라도 자기 자동차 간수는 다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일개 배달부가 알려주거나 하지 않아도 말이지. 어쩌면 차 주인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렴 비싼 차가 그렇게 된데 가만히 두고 보겠어? 일린 얘기야. 그래서 톰은 그냥 지나치는 걸 선택했어.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동차가 처참한 상태 그대로였던 거야. 톰은 확신했어. 이 집 주인이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몰라도 자기 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톰은 배달하는 신문 위에 짧게 메모를 남겼어. 라고 한다면? 주간지 위에다가 메모를 남겨뒀지만 깨진 창문 최초의 발견 시점은 그보다 훨씬 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군. 실은 내가 하려던 말은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두 번째 허점. 이번 거야말로 어쩌면 사건을 한 번에 종결시키지도 모를 한 방의 종결이라. 그래, 꼭 들어보자고. 놀라서 자빠지지나 말라고. 자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허점 두 번째, 배달부가 범인인 경우. 어때? 이번엔 내 추리도 꽤 날카로웠지. 배달부가 창문을 깬 범인이라는 거야? 그렇지. 창문뿐만 아니라 이 집 주인인 알렉산더 웨인을 독살해서. 글쎄, 성실한 20대 청년 톰은 왜 뜬금없이 그런 짓을 하지? 둘 사이에 남들은 모를 깊은 원한이 있다던가. 알렉산더 웨인을 죽이고 그가 갖고 있던 책을 빼앗아서 자동차 유리를 깬 다음 다시 놓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기차역 222번 락커까지 뜯어내다 들키니 쇠지를 때려 직원을 공격한 다음 그러면서 본인 본업인 신문 배달부 일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해놨다고. 이러니까 너무 성실하잖아. 뒤지게 성실하네 진짜. 그럼 좀 양보해서 창문만 깨는 건 어때? 살인은 하지 않고. 자네 말대로 저 깨진 창문이 배달부의 비행이라 쳐도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메모로 남겨서 알려주다니 이상하지 않나? 일부러 틀린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 틀린 정보? 12일 저녁 신문에 메모를 남겨두면 자네처럼 창문이 깨진 시각이 12일 아침이나 낮일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런 건 어때? 먼저 메모를 남겨두고 창문은 다음날 깨는 거야.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만들고 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신문까지 배달해놓고? 그렇게 하면 범인은 12일까지 알리바이를 만들어놓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자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동차 창문이 깨진 시각을 10월 12일로 단정지을 자동서가 메모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다. 야, 이게 내가 만약에 사실 배달부라면 나라면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혈흔이 있는 유리창인 건 너무 무섭잖아. 저게 무슨 일이라 일어나길래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나? 주인분 그리고 애초에 사실 그것부터가 수상하지. 따지고 보자면 그니까 그 신문 배달을 계속 하는데 안 보는 것 같잖아. 그니까 계속 밖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신문을 가져가지 않는 거 보면 부재 중인가 하고. 두 개가 더 있다고? 단서가? 유리창을 깬 범인은 12일자 일간지로 양장본을 포장했어. 그러려면 어찌됐든 12일자 일간지가 배달되어 우체통 밑에 놓여있어야겠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미래의 신문을 가져다가 쓸 순 없잖아. 그건... 윌리엄 자네는 신문 배달부가 범인일 수 있다고 했지만 난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해. 뭐지? 유리창에 적지만 혈흔이 남아있어. 범인은 크든 작든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신문 배달부가 피를 흘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닐 순 없잖아. 상처 정도는 참고 이러면 되잖아. 저기 윌리엄 씨? 통증이 문제가 아니야. 밝게 웃으면서 집집마다 인사도 하고 다니는 게 신문 배달부인데 그런 사람 몸에 갑자기 상처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나. 누군가는 알아보고 기억한다고. 그렇지만서도 의심받지 않으려면 혈흔을 지웠을 거야. 하지만 그러지도 않았잖아. 신문 배달부는 범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야.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보자마자 메모를 남긴 선량한 시민이지. 이틀치 신문이 쌓여있으니 집주인이 부재 중이라는 걸 눈치챘을 거고 창문이 정확히 언제 처리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는 지금 시점에 처음 봤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런 의미도 있었겠네. 나름의 메시지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전 지금 봤어요. 라는 의미로. 그러니 주간지가 배달된 12일 저녁보다 더 늦게 창문이 깨졌을 순 없어. 배달부가 멀쩡한 창문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잖아. 그럼 자네 말이 맞아. 인정하지.
근데 어제 아침 내에서 저녁 사이면 알렉산더 웨인의 신원 파악이 좀 더 일찍 돼서 곧장 이 집으로 왔으면 유리창 범인 거 맞출 수도 있겠는데? 그래, 그랬으면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뭐 안타깝게 된 거지. 이 책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 봐봐요. 남자의 포켓에 그 남자가 죽은 건 12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이었어. 그러니까 12일 그 새벽쯤에 죽은 거죠. 그럼 범인이 거기다가 그걸 꽂아놓고 갔다고 치자. 그러면 어쨌든 그 책 자체는 포장 자체가 지금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그날 있었다가 책이 12일 여기로 이동을 해서 신문지 저 12일 아침에 신문지에 뒤덮인 다음에 저기 안에다가 넣어줬을 거라는 거죠. 계십니까? 서머셋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대충 열고 들어가지. 빈집이라니까. 잠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정말이야? 여기요! 집안에 누구 계십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브루스 위그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기 이거 꽤 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예, 수사 중이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인 사이예요. 출장 간 사이에 집 청소를 좀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출장이라. 그럼 웨스트 씨는 언제부터 이 집에 계셨던 거죠? 오늘 아침에 막 도착했어요. 내일이면 핌스타운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럼 어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시겠군요. 어제 사건이요? 그 해변에서 시체가 한 구 발견됐습니다. 여기선 좀 멀리 있지만 그런 일이... 그 시체가 이 사람입니다만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고요? 어제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이 파멜라 거리 17번지 이 저택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알렉산더 웨인과 일치합니다. 어제된 영문인지 웨스트 씨는 그 이름은 모른다고 하셨지만요. 그런 이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 제가 아는 브루스 위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14일이나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가 출장을 떠난 날짜가 정확히 언제죠? 10월 10일이에요. 브루스 위그가 자주 피우던 담배는 루미나 담배였나요? 담배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옷에 있는 탭 같은 것도 항상 다 떼고 그랬습니까? 네? 무슨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더 웨인이 스칼렛 웨스트 씨 앞에서는 브루스 위그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가 평소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한 적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없었나요? 모르겠어요. 전 그 남자랑 단둘이서밖에 본 적 없어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 누군가 브루스 위그를 죽인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십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있었습니다만. 모른단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그렇게 슬퍼한 기색이 없어. 아이 애인이 있자잖아. 알렉산더 웨인하고는 정말 그냥 지인 사이였나 보지. 꼭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일이지 않나? 알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사실 충격받을 만하긴 하죠. 근데 뭔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와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니까. 근데 뭐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지인으로서 관리하러 와줬다는 것도. 이런 여자가 가계부를 쓸 것 같지 않은데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화장품과 보석이 들어차 있다. 이것들의 주인은 그다지 깔끔한 성격을 못했던 것 같다. 리베라는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야. 고가 품목만 취급하는 백화점의 명품 라인. 게다가 하나같이 알이 큰 거대한 보석들뿐이야. 가치가 상당하겠어. 이 상자는 비어있어. 코니 앤 스테파니 핌스타운에서 넘어온 도난범을 체포했을 때의 그거야. 범인은 잡은 것까진 좋았는데 놈이 훔친 목걸이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젊은 아가씨가 대성통곡했었지. 그건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최고 인기 신상 제품이라면서. 실제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라고 들었어. 이 화장대의 주인도 비슷한 나인가? 서랍에 든 다른 부속들은 취향이 좀 올드한데. 든든한 크기의 보석 목걸이, 사파이어, 스피넬인가?
이런 걸 차고 다니면 무거워서 목이 아플 것 같은데. 보석을 애인 집에 두고 다닌다는 건 상당한 신뢰관계란 뜻이야. 그 애인이 죽은 지금 보석 주인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걸까? 나중에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스칼렛 웨스트와 알렉산더 웨인이 찍힌 사진이 있다. 사이가 좋아 보여. 게다가 이런 곳에서 발견된다고? 정말 단순 지인 사이가 맞나? 이 부분에서 윌리엄의 가임이 맞았을지도. 설치한 뒤로 한 번도 사용된 흔적이 없어 보인다. 전입 기록상 알렉산더 웨인은 올해 여름에 새집인 이곳에 첫 입주했던 것 같다.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야. 올해 여름에 그러면은 자기 애인이랑 같이 살려고 여기 온 건가? 저거 영수증도 7월부터 있었다 그랬잖아. 거실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꽃 화분이 있어서 밝은 인상을 줘. 꽃이 약간 시들어 있는 곳은 출장 중에 물을 주지 못해서겠지. 누군가 소파에 코트를 벗어 던져놓았다. 저 항상 웨스트시의 물건이겠지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 어디서 향이 나는 것 같다 했더니 소매 쪽이야. 은은하지만 여성용 향수를 뿌리는 흔적이 남아있어. 웨스트시 이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이 형사의 그거는 뭔가 날카롭다. 향수향이 남아있다는 걸로 보아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왼쪽 주머니에 수표책이 들어있어. 로직 뱅크, 샘 힐튼? 캐주얼, 샘 힐튼? 웨스트 양이 말하는 핌스타운의 애인인가? 여자한테 수표책씩이나 던져주는 남자라. 윌리엄의 롤모델이 이런 사람이라나? 오른쪽 주머니에는 각종 영수증이 들어있어. 디바스 골드웨이 보고 슈즈. 핌스타운 백화점 명품관에 다녀왔나 보군. 날짜는 11, 12일. 이틀간 추출이. 이 돈이면 셀레 옷을 수십 번은 사겠는데 웨스트 양은 부유한 건가? 수리정서? 목걸이 연결부와 아까 그 목걸이다. 그럼 저 화장대의 주인은 웨스트 양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목걸이 빈 것도 그렇고 영수증도 그렇고 영수증 모으는 습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주 목걸이의 연결부 고정으로 인한 수리라. 핌스타운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즐기고 망가진 목걸이 수리도 맡겨봤다. 좋아. 웨스트 씨의 영수증 모으는 습관 덕분에 여러모로 중요한 정보가 됐어. 애인이 죽였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남자친구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는데 실종 신고는커녕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애인이랑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랬다면 이 집에 둔 귀중품들을 다 가져갔을 겁니다. 아까 화장대를 보니 값이 비싸 보이는 보석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던데요. 왜 웃으시죠? 형사님, 안 됐지만 그거 다 가짜예요. 모조 보석이란 말입니까? 상자는 백화점 브랜드의 것이던데요. 당연히 상자까지 잘 만든 짝퉁이죠. 명품은 보증서가 제일 중요해요. 짝퉁이 아닌 진품을 샀어도 보증서를 잃어버린 순간 아무도 제값 주고 사고치지 않을 정도니까. 그렇군요. 상자까지 있었지만 보증서가 없었으니 그 보석들은 가치가 없군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만 진짜인 건데. 직접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게 다 모조품이었을 줄은 말이죠. 남자분이시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여자라면 다 알지만요. 자, 그럼 웨스트 씨의 주장은 이거군요. 알렉산더 웨인은 본디 이 집에서 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녀가 남기고 간 수많은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된 차에 단순 지인인 웨스트 씨에게 전 애인의 흔적을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청소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형사님 말씀처럼 여자 흔적은 같은 여자가 잘 지울 거라고 생각해서. 웨스트 씨, 거짓말은 여기까지 하시죠. 거짓말이라뇨. 피해자가 단순 지인 사이라느니 헤어진 애인의 흔적을 치워주러 왔다느니 모두 당신이 즉석에서 지어낸 거짓말이 아닙니까? 아닌데요? 선순이 잘못을 인정하시는 편이 추후 본인에게도 이로울 겁니다. 그렇게 몰아세우셔도 전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협조해달라고 하시니까 아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냥 형사님이 제 말을 안 믿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님 증거라도 있어요? 좋습니다, 웨스트씨.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면 하나하나 반박해드리죠. 웨스트씨, 좀 전에 모조 보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귀해 보이지만 하나같이 보증서가 없는 가짜 보석들이라고요? 그게 어떻다는 거죠? 그 보석들의 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건 화장대 서랍 열어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터 이 집에 자주 드나드셨나 보군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봐요. 오자마자 주인 없는 화장대 서랍부터 열어보신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 부탁받았다고. 이제 주인도 없는 것들인데요? 그렇군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웨스트 씨가 저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저를 의심하셨던 거면 그럼 다른 서랍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 더미도 보셨겠네요. 영수증이요? 일단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같이 ფილ스타운 백화점에서 쇼핑한 것들이더군요. 찍힌 날짜가 제일 오래되는 게 올해 7월이던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웨스트 양에게는 익숙한 모습이 아니냐고 질문해야겠군요. 익숙하다뇨? 말했듯이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아니요, 분명 익숙하실 텐데요. 당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영수증들 말입니다. 웨스트씨, 백화점에서 산 물건들의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저 화장대 서랍 안에다가요.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보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웨스트씨라면 분명 보석이 아닌 다른 고가품들의 영수증들도 잘 보관하시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우연히 영수증 몇 장 갖고 있었다고 해서 화장대를 쓴 게 저라고 하실 수는...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영수증 원래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라면 누구나 잃어버리지 않게 잘 모아둔다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싼 거 사면은 주머니에다가 조금씩 넣어놓긴 해. 비싼 거 사면은 왠지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분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약간 비싸잖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반품환불. 그치. 그래서 혹시 모르려서 잘 넣어놓게 돼. 웨스트씨, 10월 11일에 코니 앤 스테파니 빔스타운 지점에 진주 목걸이 수리를 맡기셨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진주 목걸이는 바로 이 거실 화장대 서랍에서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연히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코니 목걸이야말로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유명한 인기 제품이라 이번에도 우연히 겹쳤을 뿐입니까? 우연을 핑계로 언제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님이야말로 언제까지 저를 의심하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리 굴리느라 힘들 리 없게 해드리죠. 수리 증서의 시리얼 넘버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가 봐요. 아마 짝퉁을 만들 때 제 목걸이를 토대로 가짜 상자여도 시리얼 넘버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 걸 사기 전에 먼저 제 걸... 스칼렛 웨스트 씨,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망 사건의 피해자 알렉산더 웨인의 연인 바로 스칼렛 웨스트 당신입니다. 당신은 헤어진 커플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러 온 친절한 도우미가 아니죠. 죽은 여인을 버리고 핌스타운으로 도망가려는 이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 애인은 지금 핌스타운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 사람이 샘 힐튼입니까? 정 억울하시다면 불러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군요. 포스터 연구사님 계십니까? 긴급 호출입니다. 설마? 자네가 무슨 일로? 지금 막 용의자를 확보했네. 웬만큼 급한 용무로는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파멜라 거리에서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범인은 아직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 현장이 어딘데? 잠깐, 스칼렛 웨스트는... 봐요, 난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빨리 가서 범인이나 잡으세요. 이 여자를 이대로 두고 가면 도망치기 분명해. 여기서 시내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신고 현장입니다. 두 분이서 얼른 가보십시오. 용의자는 제가 서까지 데리고 가죠. 난 아니라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알겠네. 윌리엄, 먼저 차로 돌아가지. 총을 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파멜라 거리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코르넬리우스 마그누스 치안총감이요? 우리한테 그거 제안했던 사람. 그 우리 팀에 합류하지 않겠냐고 스카우트하던 그 총감님. Stop hunting me or there will be more blood. 범인은 서머셋 경찰에게 살인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도주했다. 고위 경찰이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이번 연쇄살인 사건에 집중되었으며 최초 사건 담당 용사였던 켈빈 포스터 또한 1순위로 제출되어 수사의 초점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아빠가 설마 떠난 거야? 갑작스러운 살인사건. 포스터 형사가 UCDT로 차출되었대. 나 방금 여기 도전과제에 써있었거든요? 포스터 형사가 그쪽으로 차출됐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강제로 거기로 차출되게 됐대. 승진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셀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구를 나타내는 접선을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하얀 달의 경우 동쪽 지평선이 되는 접선 위에서부터 모습이 드러나면서 있잖아, 오늘 신문 봤어? 경찰이 암호해독 실패했다는 거. 야, 당연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상현딸은 거기 너희 돼! 대수 떠들면 벌점이야. 릴리 선생님의 과학 수업은 인기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수면 시간 아니면 수다 시간으로 통한다. 보통 애들 사이에 떠도는 가십거리나 남자애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연쇄살인이다.